이게 뭐야? 이 실적으로 어떻게 팀 목표를 맞춘다는 거야? 박정훈 과장이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 이게 최선이야? 너 때문에 팀 전체가 욕먹어!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다음은 없어! 박정훈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붉은 손자국이 뺨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식이면 가만 안 둬!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뺨을 만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세입니다. 국내 5대 그룹 중 하나인 선진그룹의 회장으로 40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평생 냉철하고 계산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러 갔던 자리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빚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운전기사와 비서를 모두 대기시켜두고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선진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선진테크였습니다. 그곳에서 제 아들 민재의 약혼자 윤서연이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류상의 스펙이나 면담에서 보여준 모습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저는 평범한 방문객처럼 로비를 거닐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싶었기에 일부러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왔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본사가 아닌 계열사에 그것도 이렇게 차림으로 온 회장을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3층 영업부 사무실 입구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자세, 진지한 표정.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관찰하며 그녀의 업무 태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업무 시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서연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먹으면서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게으른 사람은 아니구나. 오후 2시쯤 회의실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누군가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야? 이 실적으로 어떻게 팀 목표를 맞춘다는 거야?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 안을 들여다보니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명찰을 보니 박정훈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 이게 최선이야? 너 때문에 팀 전체가 욕먹어. 저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일반적인 질책이라면 개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를 질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제 눈을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정훈 과장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서연의 뺨을 향했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그녀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공개적으로 때리는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여성 직원을. 그것도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을. 다음에 또 이런 식이면 가만 안 둬. 알았어? 박정우는 서연을 한 번 더 노려보고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만졌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쥔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러 왔다는 목적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40년간 회장으로 살면서 조직을 운영해왔지만 이런 일을 목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있었는데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더욱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선진테크 대표에게 연락해서 1시간 내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라고. 그리고 영업부 박정훈 과장의 인사 파일을 즉시 확인하라고.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비서는 즉시 알아챘을 것입니다. 회장이 화났다는 것을. 1시간 후 선진테크 회의실에는 모든 임원이 소집되었습니다. 대표이사부터 각 부서장까지 총 12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제가 왜 갑자기 이곳에 나타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대표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이 회사 3층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영업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업부 박정훈 과장이 부하 직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회의실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저는 비서가 준비한 박정훈의 인사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근무 기록, 실적, 그리고 징계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훈 과장은 지난 3년간 실적 1위를 유지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팀원들 실적은 바닥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영업부장이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적 배분 문제라고, 팀장 재량이라고.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실적을 가로채고 있다는 뜻입니까? 영업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박정훈은 즉시 지방 공장으로 발령 조치하라고. 그리고 오늘 피해를 입은 윤서연 사원은 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사원에서 팀장으로 뛰어넘는 승진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임원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명령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해당 부서장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윤서연을 오늘 저녁 7시에 본사 회장실로 오게 하라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제가 목격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 서연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낮에 봤던 뺨의 붉은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당황하거나 감사해하거나 울먹이는 반응을 보일 텐데 서연은 침착했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팀장으로 승진한 사람치고는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오늘 일이 처음입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인사팀에 알리거나 상부에 보고할 수 있었을 텐데.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박 과장이 실적을 빼돌린 것도 그가 위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도요. 저는 놀랐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박정훈 과장의 부정을 조사해 왔다고. 팀원들의 실적을 가로채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처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개인적으로 챙기는 것까지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증거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박 과장을 비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연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폭력에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고 증거를 모으는 내부 고발자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참았던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서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방대한 양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증거 사진과 녹음 파일까지 1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수준의 조사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정도 자료라면 충분히 고발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오늘까지 기다렸습니까? 아직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 하기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네요. 서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제가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언젠가 누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회장인 저였던 것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략가였고 인내심 있는 조사자였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맞이할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놀라웠고 동시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감사팀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박정훈뿐만 아니라 그를 비호한 사람들까지 전부요. 서연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원했던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정의의 실현. 그리고 그것을 위해 1년을 참고 기다렸다는 것을.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그냥 회사를 옮길 수도 있었을 텐데.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었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고 싶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자는 강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서연과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것을 꺼내려는 듯한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말씀하세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윤성호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윤성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25년 전 선진그룹 본사 기획실. 유능했던 한 부장. 그리고 제가 내렸던 한 가지 결정.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네,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에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윤성호 부장은 당시 기획실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전략적 사고가 뛰어났고 실행력도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정직했습니다. 너무 정직했습니다. 당시 선진그룹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계 처리가 불투명했고 일부 임원들이 개인적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윤성호 부장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시 저는 부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윤 부장의 보고를 받아들여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문제를 덮을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프로젝트는 회사에 너무나 중요했고 관련된 임원들은 회사의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때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그 임원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성호 부장은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진 퇴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호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저는 2년 후 회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라 변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윤성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를 희생시켰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겁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놀라웠습니다.
40년 회장 생활 동안 저는 누구에게도 사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사과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떠난 후 힘들어 하셨어요.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셨죠. 하지만 저에게 한 번도 회사나 회장님을 원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옳은 일을 했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저는 서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성호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세상이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선진그룹에 입사했어요. 아버지께서 지키려 했던 것을 제가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증명하고 싶었어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요.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려 온 것이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옳은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보다 더 현명합니다. 윤 부장은 정직했지만 당신은 정직하면서도 전략적입니다. 당신은 증거를 모으고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기지 못한 건 회장님 때문이었어요. 회장님이 그때 아버지를 지켜주셨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25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서연 씨, 저는 당신 아버지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이제라도 갚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무슨 뜻이신가요? 당신이 모아온 증거로 박정훈과 그를 비호한 임원들을 처벌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이 회사를 당신 아버지가 원했던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보호받는 회사로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이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윤성호의 딸을 지킬 것입니다.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25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보상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완벽한 보상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시작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감사팀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누가 개입하든 누가 방해하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가 회장실을 나간 후 저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윤성호의 얼굴, 그가 제게 보고서를 건넸던 날, 그리고 제가 그를 외면했던 순간.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임원회의 사진이었습니다. 거기 윤성호도 있었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부장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딸은 당신보다 더 강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저는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일정으로 감사팀장을 부르라고. 그리고 박정훈 과장 건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이번에는 누구도 비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장인 저조차도. 다음 날 아침 저는 감사팀장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그룹 내에서 가장 철저하고 공정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서연이 준비한 USB를 건넸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선진테크 영업부 박정훈 과장과 관련자 전원을 조사하십시오. 빠짐없이 철저하게. 감사팀장은 USB를 받아들고 잠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료의 방대함과 정확성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조사 과정에서 고위 임원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누가 연루되든 상관없습니다. 사실만 밝혀내십시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40년간 회장으로 일하면서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다. 그 말의 무게를 그는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간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팀은 박정훈의 업무 기록, 회계장부, 거래처 관계, 그리고 그를 비호한 임원들의 연결고리를 추적했습니다. 서연이 모아둔 자료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하나하나 확인될 때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1년간 혼자서 전문 감사팀 수준의 조사를 해낸 것입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박정훈은 지난 3년간 팀원들의 실적을 가로채 총 12억 원의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는 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비호한 사람은 선진테크 부사장 김태영이었습니다. 그는 박정훈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태영 부사장이 본사 몇몇 임원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부패였습니다. 저는 감사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제가 만든 회사가 이렇게 썩어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비상이사회였습니다. 모든 사회이사와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감사 보고서를 배포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 책임입니다. 이사회는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보고서를 읽으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박정훈 과장은 즉시 해고하고 형사 고발할 것이며 김태영 부사장 역시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그리고 연루된 모든 임원들도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한 사회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 번에 교체하면 경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패한 인재는 인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있어서 생기는 손실이 그들이 없어서 생기는 공백보다 큽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제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발표가 나갔습니다. 선진테크 부사장 김태영을 포함한 6명의 임원이 해임되었고
박정훈 과장은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선진그룹의 대대적인 내부 숙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자들은 궁금해하며 회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즉흥적으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오늘 선진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심각한 비리가 있었고 그것을 제가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직원이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한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선진그룹은 앞으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비리를 고발하는 직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 회사, 정직한 사람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밝혀낸 것은 한 젊은 직원의 용기였습니다. 그녀는 1년간 혼자서 증거를 모았고 폭력을 당하면서도 참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녀를 차기 핵심 인재로 지명합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사원을 차기 핵심 인재로 지명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실력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다시는이라는 말에는 25년 전 윤성호에 대한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그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딸을 지키겠다고, 당신이 원했던 회사를 만들겠다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최근 일들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약혼녀가 갑자기 팀장이 되고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민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서연을 시험하러 갔던 일, 목격했던 폭력, 서연이 준비한 증거, 그리고 윤성우와의 과거까지. 민재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지만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서연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네요. 그렇다. 그리고 너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녀를 잘 지켜라. 내가 그녀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실수하지 마라. 저는 처음으로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서연 씨,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25년 전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고마운 건 저예요. 회장님께서 이번에는 달라지셨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이 자리. 하지만 오늘 저는 처음으로 이 자리가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성호를 위해서, 서연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